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4단원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1, 2차 시 여러 가지 매체 자료 살펴보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4쪽을 펴주세요. 그림을 먼저 살펴봅시다. 어떤 상황인가요? 5분 영상 발표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고 있나요? 그렇죠. 영상을 활용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 매체 자료로 무엇을 전하고 싶을까요? 말풍선에 주목해 보세요. 영상 속 친구가 훌륭한 요리사를 꿈꾸며 날마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발표를 해본 경험이나 발표를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발표를 잘하려면 바른 자세, 적당한 목소리와 발음, 당당한 자세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발표 내용과 발표를 듣는 대상의 특성, 발표 상황에 맞는 매체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 특별히 매체 자료에 집중하여 보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4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읽어봅시다.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 찾기. 세 번째, 발표 상황에 맞는 영상 자료를 만드는 방법 알기. 네 번째, 효과적인 발표 자료 만들기. 마지막으로 영상 발표회 하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유추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도표가 있고요. 아마도 사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이것은 지도를 의미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리나 음악,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SNS.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찾아보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매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바로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살펴봅시다입니다. 교과서 146쪽을 봅시다. 세미와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고 대화 1과 대화 2의 다른 점을 살펴봅시다. 대화 1과 2를 살펴볼까요? 대화 1 먼저 볼게요. 학습 발표회에서 독도의 날 기념 율동을 하면 어떨까?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독도의 날이 다가오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세미야,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 궁금해.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 2를 살펴봅시다. 그럼 사진 말고 영상을 보여줄게. 인터넷에 있는 율동이야. 아하, 간단하고 재미있네. 우리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147쪽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세미는 친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그렇죠. 세미는 친구에게 학습 발표회에서 할 독도의 날 기념 율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1과 대화 2에서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대화 1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대화 2는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듣는 사람은 대화 1보다 대화 2에서 율동 동작을 더욱 생생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매체를 활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매체 자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의견을 담아서 잘 전하려고 할 때 매체 자료를 활용합니다. 매체 자료에는 영상, 사진, 표, 지도, 도표, 그림, 소리, 음악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그 예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활용한 경험을 떠올려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친구의 예시를 보면 방학 때 제주도에서 봤던 주상절리의 기이한 모습을 말로만 설명할 때는 친구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금세 이해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체 자료를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147쪽 비어있는 공간에 여러분의 경험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봅시다. 다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매체를 활용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맛집의 위치를 몰라서 헤맸던 경험이 있어. 그때 지도를 사용해서 맛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었어. 라는 경험을 이야기했네요. 여기에서 활용한 매체는 지도입니다. 그럼 다음, 나는 이번 추석에 집에서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에 대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았어. 여기에서 활용한 매체는 유튜브 영상이 되겠죠. 다음, 우리 부모님께서는 매일 뉴스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시는데 도표를 보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쉽더라고. 여러분 모두 동일한 경험이 있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현황을 살펴보는데 도표를 활용해서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지도를 활용해서 지역별 확진자 수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중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효과는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8쪽으로 넘겨주세요. 한겨린의 반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생긴 변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풍선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되면서 농산물 주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이 이제 내륙에서도 재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발표 자료로는 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그림 지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짝과 붙고 답해보세요 인데요. 여러분이 매체 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한 매체 자료의 종류와 그 매체 자료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고 답을 적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다 한 줄로 알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았나요? 선생님이 만들어 본 질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매체 자료는 무엇의 변화를 알려주나요? 그렇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 변화를 알려주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감귤 주산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요? 감귤 주산지는 원래 제주도였는데 어디로 이동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 통영 등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천에서 정선, 영월, 양구로 주산지가 이동한 과일은 무엇인가요? 영천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네, 지도상에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죠? 네, 사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답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활용한 매체 자료의 종류와 그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 점을 써보세요인데요. 매체 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림 지도입니다. 그림 지도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적었나요? 네, 주요 농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생산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만약 그림 지도가 없이 그냥 말로만 발표를 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발표의 전달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 149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먼저 진아는 폴란드의 민속춤을 소개할 때 영상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별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소개를 하는데 옷 사진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에 있는 문제의 답을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자, 여러분 문제의 답을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답을 확인하기 전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진아가 폴란드의 민속춤을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찾은 글로 설명했다면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폴란드 민속춤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무용은 16세기 말 궁정의 행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며 여러 조의 남녀가 나란히 줄을 지어 나아가면서 춤을 춘다.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조금 어렵게 다가오죠. 그래서 진아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별이가 이번에는 베트남 전통 의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 전통 의상을 소개할 때 글로서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얼만큼 이해가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오자이. 베트남어의 아오는 옷, 자이는 길다는 뜻이다. 품이 넉넉한 바지와 길이가 긴 상의로 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복은 베트남의 풍토와 민족성에 동화시켜서 만든 것으로. 여러분, 이것을 다 읽는다고 해서 베트남 옷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그려질까요? 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별이는 이렇게 옷 사진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아와 별이가 사용한 매체 자료의 종류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진아는 영상을, 별이는 사진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상을 보면 민속춤의 움직임이나 특징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영상을 보면서 민족춤을 따라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이는 사진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매체 자료 없이 설명하면 상상만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진을 보면 어떤 전통 의상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발표의 효과를 높여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나라의 문화를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해 소개할지 정해보세요 인데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날치라는 국악 밴드 그룹을 들어보았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콜라보한 우리나라 홍보 영상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조회수가 무려 2억 6천만 회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들이 소개한 문화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또 우리나라의 주요한 장소들과 우리나라의 전통을 전하기 위한 영상이었고요. 활용한 매체는 영상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이었길래 큰 화제를 모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우리의 전통 음악 판소리를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한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매체를 활용하느냐가 발표의 전달 효과를 높이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정보, 의견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활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발표 내용과 발표를 듣는 대상의 특성, 발표 상황에 맞는 매체 자료를 알맞게 활용하면 발표 효과를 높일 수 있다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